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담 명언 고사성어 0217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48번째 표현을 알아봅니다. Curiosity killed the cat. 호기심은 고양이를 죽였다. 이거 1936년 노벨상 수상자였던 미국의 희곡 작가 유진 오닐이 1921년에 한 말입니다. A cat has 9 lives. 고양이는 9개의 목숨을 가지고 있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웬만해서는 죽지 않는 고양이를 호기심이 죽인 거니까 호기심이 지나치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알면 다쳐. 알려고 하지만 다쳐. 이거 같은 취지의 말입니다. 아기는 너무 많다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면 부패한 의원 백진구가 가짜 경찰 강필이 이것저것 꼬치 캐물으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봐, 궁금한 게 너무 많으면 공직 생활하기 힘들어. 살다 보니까 너처럼 호기심 많은 놈들이 일찍 되더라고. 이런 말을 합니다. 궁금한 것과 호기심 많은 것은 결국 같은 거죠. 자, 이것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악의적이다라는 말을 플라우투스라는 고대 로마의 희극 시인이 했습니다. 호기심과 악의적인 것을 묶었네요. 호기심 안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호기심 좋지 않다. 지옥은 호기심이 많은 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옛날에 알제리와 이탈리아에서 활동했던 성직자가 이 말을 했어요. 지옥과 호기심을 연결시켰네요. 지나친 호기심이 천국을 잃게 만들었다. 호기심이 천국을 잃게 만든 거니까 호기심 나빠요 쪽이죠. 이거 에프라 벤이라는 영국의 극작가가 한 말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호기심이 좋지 않은 점, 호기심의 역기능을 살펴봤는데 호기심의 중요성을 강조 예찬하는 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알아볼까요? 저는 결점이 아주 많지만 장점도 하나 있어요. 그건 매사에 호기심을 갖는 것이고 그게 바로 삶의 원동력입니다. 호기심은 장점이고 호기심은 삶의 원동력이니까 호기심 좋다라는 이야기죠. 이 말은 1996년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던 폴란드의 비스와바 심보르스카가 한 말입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가장 창의적인 상상력을 발휘한 석학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10살 안팎의 어린이의 호기심으로 세상을 바라보았답니다. 다빈치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는 현상에도 궁금증을 품고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딱따구리의 혀는 어떻게 생겼을까? 악어의 턱은 어떻게 움직이는가? 때로는 눈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것은 어떤 신경인가? 이러한 것 등 호기심 어린 궁금증을 메모로 남겼답니다. 현실과 공상의 경계를 넘나드는 호기심에 기반한 상상력이야말로 다빈치가 지닌 창의성의 뿌리였던 겁니다. 자, 다빈치의 유명한 작품 중에 모나리자 유명하죠? 리사 부인이라는 뜻의 모나리자의 신비로운 미소 뒤에는 얼굴 근육이 숨겨져 있습니다. 다빈치가 입술과 눈 그리고 표정을 좌우하는 44개의 미세 근육을 섬세하게 해부하고 관찰했기 때문에 가능한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기심이 명작을 만들어냈네요.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괴테, 줄여서 보통 우리 괴테라고 하죠. 괴테가 희곡 파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2세 때였습니다. 24세 때 구상을 했으니까 거의 60년이 걸린 것이죠. 죽기 1년 전 탈구한 이 역작은 파우스트는 독일 문학의 최고봉으로 꼽힙니다. 괴테는 이 작품의 아이디어를 어린 시절에 본 인형극에서 얻었다고 합니다. 파우스트라는 이름의 마법사 이야기를 다룬 인형극이 여러 곳에서 열렸는데 호기심 많은 소년 괴테는 여기에 푹 빠졌던 겁니다. 괴테의 호기심은 어릴 때부터 유별났다고 합니다. 새의 깃털에 날개가 어떻게 붙어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깃털을 하나씩 뽑아보고 꽃잎 받침대의 상태가 궁금할 때는 꽃잎을 한 개 한 개 뜯어가며 관찰했답니다. 이것은 노년에 이를 때까지 남다른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이 되었던 것입니다. 호기심이 파우스트라는 명작을 낳은 겁니다. Millions saw the apple fall, but only Newton asked why. 자, 이거는 버나드 바로크가 한 말인데, 뉴턴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유명한 과학자죠. 많은 사람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떨어지는 사과를 봤지만
오로지 뉴턴만이 왜 떨어졌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떨어지는지를 알고 싶어 했다라고 하는 것은 호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호기심으로 인해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발견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계적인 논픽션 미디어 그룹인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의 창업자 존 핸드릭스는 디스커버리 채널의 성공 노하우를 호기심 마케팅이라고 요약했답니다. 호기심 마케팅. 자, 존 핸드릭스는 직원들에게 우리 사업은 방송업이 아니라 소비자들이 세상을 탐험하고 호기심을 만족시키도록 돕는 일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호기심. 네. 호기심이 중요하다. 천재 물리학자였던 엘버트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학창시절에 학교의 평가는 뭘 해도 성공할 수 없음이었다는 겁니다. 말 배우는 것이 또래들보다 한참 늦었고 학교에서는 왕따였다는 거예요. 이런 아인슈타인이 병원에 입원했던 5살 때 아버지가 선물한 이 나침바늘을 보면서 바늘이 항상 북쪽을 가리키는 움직임을 관찰하며 바늘을 끌어당기는 우주의 힘의 기원을 궁금해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같은 호기심이 그를 성장시킨 중요한 힘이었던 겁니다. 아인슈타인 호기심. 어린 시절 학교에서 수학을 제외하고 성적은 형편없었을 뿐만 아니라 골치 아픈 문제아였다고 합니다. 아인슈타인은 훗날 자신의 부적응에 대해서 탐구에 대한 신성한 호기심이 압살되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아인슈타인은 호기심이 워낙 강해서 호기심을 죽이는 학교가 공포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사들한테는 아인슈타인이 공포의 대상이었던 건가 봐요. 어느 교사에게서 네가 어느 날 우리 곁을 떠날 수만 있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을 정도였으니까요. It is a miracle that curiosity survives formal education. 이거 아인슈타인이 한 말인데 정규 교육에서 curiosity, 호기심이 살아남는 것은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거세하는 교육에 희망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뇌과학자 정재승이 했어요. 학교 교육은 호기심을 말살하는 한 인류의 발전에 이바지한 화학의 발달과 고품격의 문화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호기심은 건강한 정신을 키우고 유지시키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타임지 표지에 20번 넘게 등장할 정도로 화려한 경력을 가진 외교관 출신의 헨리 키신저의 장수 비결이 꺼지지 않는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욕으로 세상과 역동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한 사람은 헨리 키신저의 아들이 한 말입니다. 결국 호기심이 좋지 않을 때는 겉으로 드러날 텐데 내면적으로 호기심을 키우는 것은 인류의 발전을 일으키고 인류의 발전을 이루고 그러니까 고품격의 사회를 이루는 밑바탕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호기심 화이팅입니다. 자, 호기심 화이팅. 자, 지금까지 영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